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월요일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개그맨 김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10월 20일이죠.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카드값 나가는 날이라 그렇게 기분은 좋은 날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월요일이고 또 카드값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약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날인데 이분들을 보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고 오늘 함께 정치 얘기를 나눠볼 세 분을 모실 텐데 오늘 이 닭간다의 분위기가 아마 평소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동침이나 아니면은 뭐 아줌마들의 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 해부쇼가 아닌 그냥 주부 해부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10시 반에 항상 시작되는 라이브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 갑자기 이게 여성분 세 분이 갑자기 쫙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산뜻하기도 하지만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예. 자, 다음에는 손수저 우리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에너지 넘치시는 거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전 개혁신단 조직부 총장님이셨던 이경선 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세 분께서 사실 오늘 게스트가 이제 세 분이 다 여성분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새로운 그림이라서 약간 좀 설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는 여성분들이랑 사실 좀 약간 토크가 잘 맞아. 애견남이네. 토크가 여성분들이랑 좀 잘 맞아서 수다 떠는 거 이렇게 사소한 거 수다 떠는 거 너무 좋아해서 오늘 제대로 정치를 좀 배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MC님 우리 또 되게 유명하지 않아 8살 여성 또 작가님과 결혼을 하신. 네. 그래서 여성분을 잘 잡는다. 맞아요. 누나들을 여심저격. 연상 네. 킬러. 네. 이제 다 이제 누나들이신 맞아요. 거죠. 제가 이제 23살 때부터 사귀던 그 작가가 와. 그때는 이제 누나 한참 좋아할 시기. 예. 연상 킬러. 네. 근데 지금은 딱 20년이 흘렀죠. 예. 지금 좀 취향이 바뀌었습니다. 위험한 발언 하시는데요. 갑자기 동침이 됐어. 바로 시작하자마자. 예, 농담이고. 자, 오늘 이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일단은 정치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항상 이제 그 여의도몰에서 파는 이 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귤이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한번 사셨던 분이 또 이제 너무 맛있어서 또 재주문을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지금 말 잘하시는 세 분이 옆에 있으니까 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편하게 드시면서 드셨구나 이게. 예. 이미 정말 맛있어요. 드시면서 맛있네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난 예전부터 귤 먹으면 감기 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아, 진짜로. 귤만 먹으면 감기 나는. 약보다 귤이 낫다. 그렇지. 사실 감기 걸린다 그러면 귤로 치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많고, 귤. 네. 귤 먹은 사람은 감기 안 걸린다 이런 얘기도 대변인이 있었어요. 이제 먹방까지 욕심을 내신 그게 것 아니라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팔아야 고정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귤 맛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난달까지 그렇게 복숭아를 찾았어요. 말랑 복숭아. 그거 구하러 다니느라고 힘들었고 또 네. 비쌀 때는 또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랬구나.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는 겨울이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귤의 계절이 왔어요. 아이가 이제 또 귤만 찾아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다른 과일에 비해서 저렴하기도 하고 맞아요. 비타민 C도 충분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냥 박스로 사다 놓고 계속 먹어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너무 언니 노르신데? 홈쇼핑 같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럴 줄 알았다 이거. 나 이런 분위기를 원했어. 홈쇼핑이야. 아이 참. 잘했어. 사실 이 귤 자체가 뭐 귤이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 귤은 저희가 보내드린 귤은 10월 한정 생산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극소량 수확으로 이 따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매년 이 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첫 단 그냥 조생귤 아니고 극조생귤, 극조생귤 무려 5kg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데 배송비 받지 않고 19,900원에 여러분들 보내드립니다. 오, 굉장히 싼 가격이죠. 엄청 싼.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에 진짜 싸다. 5kg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벌써 오늘부터 날이 굉장히 선선해졌어요.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니트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겨울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거 바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강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기에 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일이 바로 귤입니다. 귤 여러분들 꼭 한 박스 이상은 집에 구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귤이 집에 없어요? 빨리 구매하세요.
딴 데 가면 비싸요. 극조생귤. 예, 쉽지 않은 가격이에요. 19,900원에 배송비 없어요. 19,900원, 2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니까 여러분들 19,900원. 부담 없이 10월에만 나오는 귤이야. 예, 10월에만 따는 귤이니까 요거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놓지 마시고 아니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이렇게 부담스러워 이게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 19,900원에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주문이 좀 힘드시거나 난 대량으로 좀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십시오. 예, 1551-5280 여의도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원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귤이 지금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고 달아요. 그리고 부드럽고. 네, 신선하고. 근데 이게 지금 10월에만 생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선물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또 추석 때 인사 못 드렸던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분들한테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좋다. 그리고 이게 10월 한정이다. 내가 좋다. 이날만을 기다렸다. 1년을 기다렸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많으시네. 주변 분들에게 선물을 하면 잘한다. 굉장히 잘해. 점수도 많이 받고 인기도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사전에 섭외가 되셨었나 봐요. 아니 제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정은혜입니다. 예, 정은혜. 네. 민주당의 정은혜. 네. 오늘은 민주당 까지 마세요. 예. 곤란한데. 귤이나 까세요. 예. 오늘 꼭지가 다 할 말이 많은 건데.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과연 세 분과 함께 정치 얘기를 하면 어떤 분위기일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해보시죠.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국정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국정감사 이제 2주차 오늘부터 바로 또 진행이 되죠. 과연 우리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할까? 이게 굉장히 의문인 것 같고 가장 핵 포인트인 것 같은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정감사에 안 나오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대하게 확인해야 할 의혹이 없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우리 첫째 누나 우리 이경선 우리 총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네. 이 주제 자체가 네. 나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요? 왜 우리가 출석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다. 네. 작년 불과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김건희 여사 출석하라고 하실 때 펴졌던 논리들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가셨어요? 지금 여야 다. 그건 그냥 다 잊으시고 이걸 가지고 해라 마라 한다더라 안 한다더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 논리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되고 이 무조건 이게 출석하라면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출석하느냐 안 그렇죠. 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논지가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직책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소소한 그 기초 단체나 기초장이나 그다음에 기초의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그분들도 의정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도 아니고 당사자로서 그 또 역할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국감장에 나오는 건 당연히 의무사항 아닌가요? 그렇지. 그죠?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죄를 지어서 증인으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의 죄송합니다. 당신의 업무가 어떠한 것이고 네. 어떻게 진행을 하였느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당히 나오셔야죠. 근데 그렇지. 여기서 중대한 확인할 게 없다? 의혹이 없다? 지금 우리가 의혹을 갖고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치. 당연히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맞아요, 궁금해요. 네. 네. 그러면 나오면 되는 것이지. 이걸 맞아요. 가지고 왜 나가야 되느냐, 왜 불러야 되느냐, 나가야 할 의무가 없다, 의혹이 없다. 의혹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혹이 있으니 못 나가겠다로도 들릴 수 있어요. 의혹이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왜 여기서 느닷없이 우리가 의혹이 있어서 나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의혹이 없다고 하는지 네. 이 자체가 괜히 찔려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그렇죠. 이런 의혹이 든다. 아니, 나오시면 되잖아요. 예. 못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을까요? 일단은 또 우리 손수조 대변인의 말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총장이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국정감사를 지금 이 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금 이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모든 국감이 지금 김현지 국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도대체 김현지라는 사람 우리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김현재 방지법이라는 게 지금 2건이나 지금 나왔는데 그렇다면서요. 예, 첫 번째 김현재 방지법이 뭐냐면 아니 1급 공무원인데 이름도 몰라. 학교 출신도 몰라. 뭐 이 사람 재산이라고 해봤자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 있다는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 적어도 1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은 이 신상을 말하자, 밝히자라고 하는 게 일단 김현재 같은 그런 꼭꼭 숨겨놓는 사람 없게 하자. 공무원이면. 그게 일단 김현재 방지법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는 김현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모르는 김현지에 대해서 뭐 애지중지 현지다, 뭐 최고 존엄 현지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전부터 해가지고 김현지 정말 이제 귀에 못 박히듯이 듣고 있는데 결국 이 국감을 왜 김현지 국감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적으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와가지고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털고 가면 됩니다. 뭐 이 사람이 지금 간첩설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숨겨둔 부인이라고 해서 김현지 여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이런 지하에다 털고 가면 되는 건데 네.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장이 말씀하셨던 대로 국감이라는 것은 뭐 혐의가 있어갖고 나와서 한번 물어보자 이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부에 대한 그 입법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었어요. 총무비서관 돈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민주당이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도 다 깎았는데 다시 다 부활시켰어요. 그때는 특활비 없어도 잘만 돌아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부활시켜가지고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거 뭐 썼는지 또 오픈한다고 해놓고는 엑셀을 찍어 올렸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했잖아요. 뭐 돈 썼다고 하는데 모두 뭐 10,000원짜리로 다 떨어지고 아니 우리가 이거 귤을 진짜 산다고 해도 끝단위가 100원짜리 뭐 10원짜리 물건 사면 그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실에서는 물건 샀는데 딱딱 10,000원짜리로 다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뉴스타파에서도 얘기했던 데에 보니까 뉴스타파 친여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서도 대통령실에서 썼던 특활비 내용이 뭔가 문제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일을 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 나와서 물어보자. 국정감사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갑자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못이 없으니까는 안 나가도 된다는 거는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 약간 좀 김현지를 실드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실드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말도 안 되는 김현지 국감은 민주당 스스로 자초하고 있고 일을 더 키우고 있어요.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과연 우리 정은혜 네. 의원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실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김현지 실장이랑 과거에 같이 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제일 제가- 잘 알아, 제일 잘 알아. 측근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 측근이시네. 측근이라기보다는 이제 전화 연결됩니까? 네. 번호는 있습니다. 네. 번호는 네. 있어요? 인사였어, 측근이네. 인사. 그러네. 네, 네. 아, 제가 뭐, 그 김현지 실장이랑 이렇게 가장 아, 가까운 사람 처음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아니 그 제가 과거에 이제 김혜경 여사님을 수행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네. 공보 쪽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이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일을 꼼꼼하게 잘해요. 에이, 그건 아니고. 바라보는 아니 시선도 꼼꼼하게 잘하면 아니요, 정말 나와야지. 일을 잘해요. 근데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치인을 바라볼 때요. 선출직과 임명직이 있습니다. 네. 선출직은 다 아시겠지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 학교 어디 나왔어요? 나 고향 어디예요? 내가 계속 떠벌려요. 왜냐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와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좀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보면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용히 참모로서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분의 학교가 어디든 뭐 출신이 어디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분명히 그 해당 자리에 지원을 할 때는 그 관련된 서류를 냈을 것인데 그것을 자꾸 국힘에서는 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걸 공개하라고 계속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 약간 개인정보 보호에 조금 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명직이고 선출직이 아니다. 그런 점을 알아야 하실 것 같고 또 손준수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오히려 여성이라는 이유로 지금 너무 많이 저는 인터넷에 정말 보기도 싫은 루머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좀 걱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리더가 남성이고 특히 가장 측근에서 하는 그 참모가 여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이상한 루머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여성 당대표나 여성 대통령 옆에 있는 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루머를 생산하지 않아요. 근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정말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서 만드는 그런 루머들도 많았었다. 그래서 뭐 만사 현통이다. 뭐 비선 실세다 했는데 비선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공무원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감에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언제 안 나온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정말 그 총무비서관에서 했던 그 운영위원회에서 했던
그런 요청을 한다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김현지 비서관 없이는 뭐 국감이 안 돌아갑니까? 제가 좀 전직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농부는 한 해에 그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게 추수의 계절이죠.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라는 정말 국회의 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피감기감들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견제해야 하는 시기에 자꾸 김현지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한지 모르겠어요. 장동혁 대표 뭐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의원이 할 일은 10월에 국감하는 거거든요. 국감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현지 실장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김현지 실장한테 집중을 하면 어찌 보면 또 김현지 실장이 또 나와줄 수도 있잖아. 예, 사실 이렇게 좀 약간 가볍게 나와서 국정감사 잠깐 하고 가면 되잖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피하기만 하니까 약간 좀 의혹이 계속. 근데 이게 국회라는 이루어지지 게 않나. 절차가 있습니다. 증인 네. 채택할 때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 국회 내부에 절차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김현지 실장이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는데 뭐 제가 나갈게요, 제가 출석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좀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좀 전에도 우리처럼 선출직이 있고 네. 임명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임명직은 그 부서에 대한 책임이 따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권력도 지금 이양 받은 거잖아요. 음. 그러면 그 권력에 의해서 국회에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해명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성이니까 이게 더 산발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나가게끔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문제 제기했을 때는 김현지 국감이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엔 시작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행동에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부터 있었던 것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표를 달고 온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의원님들에 대한 그 궁금증, 그다음에 좀 전에 말했던 그 지출 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니까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애초에 나와서 투명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공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셨고 또 임명직이라 해서 뭐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말씀하셨는데요. 임명직도 다 공개됩니다. 어디를 가도 이 정도의 이치가 그냥 8급 9급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책임자로서 다 공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더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분의 성장 과정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하신 대로 일을 잘했다. 그러면 그 관계자들이 나 이분 안다. 이러이러했고 이런 풀스토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은사도 안 나와, 동창도 안 나와, 선배도 안 나와.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네. 아방궁이야 완전히. 대체 이분이 하늘에서 떨어졌나 할 정도로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성장 과정조차도. 그러니 보다 캐다 보니까 그럼 이 사람이 뭐지? 하고 좀 전에 손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그런 카더라도 뭐 자기가 그치. 그 네. 확인을 안 했으니까 카더라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수 그러니 나와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돼요. 나는 아니고 나는 업무를 이렇게 했다. 더 물어라. 왜 있는 그대로 우리 여기 다 깐다잖아요. 다 까면 됩니다. 다 까면 되지. 왜 다 까면 되지. 뭐가 네. 두렵습니까?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권력은 국민들에게 정말 신뢰받지 못하거든요.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잃어가요. 오늘도 여론조사 아침에 뭐 무슨 프로에서 잠깐 들으면서 제가 여기로 왔는데 네네. 지금 지지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왜겠어요? 신뢰를 잃어간다는 맞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다 깠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이상 나오고 안 나오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소신 있는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까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김현지 그렇죠. 실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지. 어제 오늘 지금 김현지에 대해서 나온 또 깠을 때 뭐가 나왔냐면 네. 이름 툭 튀어나온 게 지금 산림청장 이름이 툭 튀어나왔어요. 산림청장. 김인호 산림청장. 네, 맞아요.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김현지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네, 맞습니다. 이제 사임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 권한이 없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전화했어요.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그만두라. 거를 통해서 그렇지. 언론이 갑자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넌 누군데 왜 그 중대한 일을 네가 얘기를 하지? 네. 이러면서 김현지 이름이 처음 튀어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깔려고 한번 봤더니 갑자기 이 사람을 국감에 안 세우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직을 바꿔요. 그러니까 갑자기? 총무비서관은 국감에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부속실장은 사실상 관례상 안 나와도 되거든요. 국감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김현진은 지금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부속실장이기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 이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왜 감춰? 왜 그래? 왜 감춰? 이러면서 하나씩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까다 보니까 의심스러워. 갑자기 성남시 의회까지 그때 사연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시장실 옆에 갑자기 시민단체실이 있어. 어떤 시민단체가 시장실 옆에 있어요. 그게 바로 성남의제 20일인가라는 시민단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름 튀어나온 이 김인호 산림청장이라는 사람이 네. 웃긴 것도 본인 추천했어요. 이거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국민이 추천하시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국민 추천제를 했는데 김인호라는 이분이 저는 김인호 교수가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김인호 교수를 추천합니다. 라고 김인호 청장님이 본인을 셀프 추천을 했어요. 본인이 자신을 추천했구나. 그렇게 되면서 그 추천서에 뭐라고 썼냐면 네. 나는 성남의제 21에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이 존엄 현지와 가까워요.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까고 까다 보니까 김현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저는 까기보다는 네. 나는 이 김현지란 분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예의주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까다 보니까 이분이 돌출된 건 아닌 것 같고 이분에 대한 실세였다는 말은 저는 예전부터 따라다녔다고 봐요.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활동함에 있어서 항상 그분이 주변에서 조율을 했고 네. 그림자처럼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적전선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입법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포지션에 맞는 분들이 역할이 있었을 텐데 이분이 과하게 개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내부에 적이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걸 저는 흘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부에서 적정선을 넘어가니 쟤 뭐야 거기까지지 넘나들어?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다고 보지 절대 뭐 국힘에서 잡지하고 김현지를 캐고 뭐 다른 데서 뭐 국민들이 제보를 하고 이러지 않았다고 봐요. 그렇지. 네, 근데 저는 이제- 분명히 네네. 내부의 문제가 먼저 1차적으로 도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분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 훌륭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예. 지금 저기 초기 인선에 있어서 그렇구나.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잘못 봤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에는 참 업무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앉아보니 그 업무를 못해. 그럼 당연히 내가 너 추천했으니까 너 그만둬 소리도 김현지 입에서 나올 수 있죠. 전화해서. 야 너 이제 내려와야 되겠어. 너 너무 시끄러운데? 거기까지.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내려가. 내가 나 너 너- 그렇게 하라고 내가 추천한 게 그치, 아니야. 그치. 그렇지. 너 그렇게 하면 또 빨리 그랬더니 꺼져. 추천해놓고 이제 또 내려오라 그래? 이게 뭐야 하고 이게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거 내부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분이 어느 순간 암덩어리가 된 거죠. 최측근 저기 계십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진 전화번호도 않지만 있으신데. 이제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그 강선우 장관 통화 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한겨레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죠. 근데 그렇죠. 실제로 뭐 강선우 뭐 의원이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김현지가 뭐 내가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변경했다.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갔다라는 것도 저도 근데 청와대 그 대통령실 내부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게 뭐 국감을 앞두고 갑자기 보직을 변경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대변인실의 그런 좀 과부하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지위가 변경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에 이제 총무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인사, 조직관리 등을 다 했을 텐데 실제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지 이 위치 자체가 정책 결정이나 인사권을 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총무비서관 자리로 국감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비서실장이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저도 뭐 민주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현지 실장이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해서 그냥 나갔으면 오히려 이러한 의혹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동안 지켜봐 왔을 때도 일을 정말 꼼꼼히 하고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계속 지금 막 의혹이 생기고 공격을 받게 되니까 네. 사실은 만약에 뭐 추석 전에 그냥 나간다고 하고 그냥 추석 이후에 그냥 나왔으면은 그냥 이거 그냥 조용히 묻힐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논란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한데 그냥 전화해서 국감 나가냐고 좀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뭐 박지원 뭐 의원님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본인 스스로는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다기보다는 뭐 안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 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말했다고 하는데 저도 지금 그래요. 지금 누구도 지금 뭐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확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국회에서 조금 논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장난이 아니고 박지원 의원님도 똑똑하니까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아니 똑똑하신 분이 그렇지. 나는 안 나간다고 한 적도 없다. 이게 국민들을 가지고 우롱하는 거지.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렇지. 왜 이 말을 그러면. 해요? 그냥 네. 아니 나갈게요. 그렇게 의원들 많고 정무비서관 다 있는데 전화해서 저 나갈 거니까 조율해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조율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런 말을 왜 하며 박지원 의원님도 전화했더니 나 안 나간다고 한 적 없다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데 너 국정감사 한번 나가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안 똑똑하면은 안 나가야 그러니까. 됩니까? 그러면 이제껏 국정감사 때 나오신 분들은 덜 똑똑해서 나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안 나간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네. 일정을 주세요. 음. 나가겠습니다. 추석하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왜 무슨 언어 장난이에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별거 아닌 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정말 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너 왜 안 나와? 뭔데? 이러면서 점점 의혹이 커지다가 이게 사건이 하나씩 이게 나타나기 터지는 시작하는 거죠. 것 같아요. 이제 터지는 거죠. 예. 점점.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김현재 실장이 만약에 국감에 나와서 뭔가가 터졌을 때 요거의 여파는 민주당에서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보면 뭐 김현지가 최순실이다 아니면 네. 뭐 김현지가 뭐 김건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네. 분명히 이분은 20년 넘게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뭐 행정이라든지 뭐 총무 이런 업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실무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무자의 특징이 뭡니까? 사실 눈과 귀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는 게 있지만 들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와 절제가 요구되는 자리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을 뭐 논란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에이, 민주당이 그건 자초했다고 아니지. 제가 처음부터 아니 의원 생활 말씀드렸잖아요. 해보셔 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실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자 나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담당자에게 묻고 싶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럼 나오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너무 코미디인 그렇지. 게 다들 무슨 김현지 대변인 뭐 하고 있어. 뒤에서 한다 민주당 사람들. 그러는데 아니 우리 계속 도드라픈데 안 그러니까. 나간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부터 아니 나오시면 나오시라고요. 된다고 날짜를 그럼 전화하세요, 나가게 빨리. 된다면 네 국회에서 아니, 여야가 문자 합의를 하시면 해서 되겠네.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예. 그럼요. 그렇죠? 절차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오냐 이거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좀 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아니 민주당 의원님들이 오늘 저희 닭간다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절차에 의해서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똑똑하니까 나오겠죠. 예, 똑똑하니까. 예. 예. 아니 여기 닭간다에 나오시려나? 그러면 더 땡큐고요. 네네. 예. 우리 똑똑한 우리 성남 총각님께서 10,000원 슈퍼챗을 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예. 이거 좀 어려워요. 네네. 좌지우지 무지막지 감지덕지 애지중지 현지 이렇게 오. 예. 라임 착착. 그거 꼭 네. 다음에 활용해야 되겠네요. 좋아요. 네, 좋아요. 한번 어디 가서 한번 써보시면 네네네. 그래야 되겠어요. 예, 꼭. 좌지우지 무지막지 오. 감지덕지 애지중지 현지라고 어우, 이렇게 좋네요. 보내주셨습니다. 라임이 이 정도면 쇼미더너무 나가야겠죠. 네네네. 우리 332님께서 10,000원 투척해 주시면서 개혁신당 이경선님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화이팅. 오. 개혁신당 화이팅. 오늘 뭐 말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화이팅 해주시는 거 보니까 힘내서 더욱더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과연 우리 그 김현지 실장이 이 국감에 나올지 말지 이게 진짜 초미의 관심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뉴스가 뜬 게 하나 있는데 네. 뭐냐면 13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13일 휴대전화 단말기를 우리 김현지 부속실장이 2차례 바꾼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김 실장이 2023년 검찰이 이재명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죠. 그때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다음 날과 2021년 고 김문기 씨 사망 일주일여 뒤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또 계속해서 발굴이 되다 보니 사실 이 김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더 갖게 되고요. 왜 하필 그 시기에 핸드폰을 바꿨을까?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건 아닌 건가라는 의혹이 계속 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김현지 실장의 행동이 맞는 건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지금 든다라는 거죠. 이 기사에서 네.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범죄 연루 가능성입니다. 김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의혹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고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모든 역사를 같이 하면서 지금 나온 녹취록 중에서는 뭐 300억을 가지고 와야 된다느니 그런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성남시장 당선 시절에 그 경기 동부연합과의 어떤 유착이라든지 그런 의문점, 그다음에 대북 송금에 관련돼서 그 쌍방울과 그다음에 뭐 이쪽 이재명 그 세력과의 연결고리가 김현지이지 않는가 하는 등등의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한 이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정말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또 따져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집중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나온 기사에서도 핸드폰을 바꿨다라는 부분은 왜 바꿨을까? 이게 뭔가 범죄 연루와 관련된 증거 인멸은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혹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아이폰 프로가 지금 보면은 출시일이 9월 20일인데요. 네네. 지금 아이폰 그 17로 해가지고 이제 10월 13일에 이제 휴대폰을 교체하셨는데, 사실 이게 새로 나온 핸드폰이잖아요, 그렇죠?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제 휴대폰을 교체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휴대폰 교체 자체는 개인의 자유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합법적인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체를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뭐 의혹을 가지고 뭐 수사 기관이 뭐 지금 수사를 하거나 뭐 법원에 어떤 뭐 증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냥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의혹을 갖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그래. 아, 근데 저 아니, 말씀은 근데 진짜 그거 하시면 진짜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는 게 예, 아니라, 왜냐하면 특히 국민의힘에 그렇지. 지금 권성동 의원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증거인멸 얘기할 예. 때 핸드폰 바꾼 거 그거 하나 아니, 가지고 지금 그냥 증거인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저희 이준석 대표님처럼 압수수색 왔을 때 그냥 다 주고 다 가셨잖아요. 본인 할 일을 하러 가셨잖아요. 지금 본인 자신이 핵심에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 시점에 그렇지. 핸드폰을 왜 바꾸냐고요. 근데 그렇지. 저는 이게 이제 저희가 까면 깔수록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에서 김현지를 버릴 것 같아요. 너가 독박 써. 우리 항상 정치판이 그랬잖아요. 지금 수사 중인, 지금 손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대로 수사 진행된 게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얘기다. 저는 민주당에서 이걸 끝까지 보호하고 갈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안 버린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버린 거에 문제가 있는데 왜 애지중지하냐는 사람이- 거지. 아니지. 애지중지 다들 현지니까. 겉으로는 정치판이 그러잖아요. 버린 척 하지만 안 버렸잖아. 지금 윤석열, 그 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버렸다 해도 안 버리셨잖아. 이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 왜 버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이 우리 사단이- 돌려가게 하는 건가요, 알고 소리가 나오는 곡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단이 왜 일어났는데요?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자당의 에이, 대통령을 그러지. 아니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지를 지금 같이 두면 안 되는 거죠. 언니, 그러지 마시고요. 언니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 언제 나왔어요? 예. 아니 정말 저는 지금 뭐 국힘이나 우리 민주당이나 할 말 없으세요. 지금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죄를 하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말은 일절 나오지 않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내가 덜 더럽다는 또 네가 더 더럽다는 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버릴 것 같고, 내부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저는 더 많은 정보가 흘러나올 것 같고, 대통령이 본인의 꿈과 희망과 열정을 다 바쳐서 그 자리에 오르셨는데 의문도 많았잖아요. 그렇지. 그건 재판도 무지막지하게 받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왕자의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걸로 버리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일리 있는 압박도 말씀이세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본인이 국감에 나오지 않더라도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리는 말씀. 저는 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자기가 이제 버려질 그렇죠. 것 같으니까 그럼요. 요거에 발악하는 대해서 거죠. 자기도 이제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아이폰 14 프로를 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아니 내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크니까. 아니 저는 자기의 시그널을 한번 딱 띄운 것 같아. 니네들 나 자꾸 건들면 나 바꿀 거야 하고 한번 핸드폰을 바꾸는 모습을 딱 보여. 아마 그랬을 거야. 너 이 시점에 왜 핸드폰을 바꿨어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아줘 제발. 이런 걸 한번 띡 띄워준 것도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지금 상상에 꼬리에 꼬꼬문 드라마일 수도 완전 있어요, 이게. 꼬꼬무입니다. 예, 네, 그래서 맞아요. 예. 사실 상상이 제가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얘기했지만 뭐 네네. 휴대폰 바꾸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뭐 바꿀 수 있다. 근데 자유죠. 뭐 지금 만약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바꿨다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수사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표현을 뭐 버린다 안 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꾸준히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석을 저는 하루속히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라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의혹이 안 되죠. 생기도록 해야 돼요.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밤새고 아침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핸드폰을 바꿨다. 이거 의혹이 되거든요. 예. 도대체 그날 밤 뭐 하고 그건 들어왔을까? 비번만 바꿔도 의혹이 되겠는데. 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집에 예. 와서 공개하고. 무음으로만 돌려도 의혹이 되는 거지. 문제다 문제다. 이런 예. 얘기가 재밌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 바꾼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적 없으시고? 저는 뭐 그런 거 안 바꾸고 의혹이 있는 짓거리를 저는 하지를 않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이 나올지 계속 또 주목을 우리 해보도록 저희 하겠습니다. 내기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이번 주에 아마 꼭 한 번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대국민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나와도 별거 없을 겁니다. 그냥 이거 김바지 아니, 사이즈처럼 그러길 바랍니다. 아니 그럼 별거 다행이고. 그러길 네. 바라지만 다행이지. 그 국감장 자체가 난장판이 될 거니까 질의도 답변도 없는 그냥 와서 얼굴만 보이고 가는 그런 형식만 할 거다. 그렇게 가지 않겠어. 아니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방어를 하실 것이고 국힘에서 가만 계시겠어요? 아유, 지금 자기들끼리 이미 그 나와 있는 난리인데 의혹도 그래서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음. 이렇게 봅니다. 난장판일 거니까. 이- 정말 묻고자 하는 핵심은 다 사라졌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늦었다. 많이 늦었죠. 왜냐하면 국힘은 국힘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명분을 갖고 큰 소리를 이제 정치 쇼를 하실 것이고 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쇼를 할 거니까 두 당의 쇼를 보는 건데 네. 과연 국민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박사님께서 15,000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세 분의 여성 패널 조합이 극조생귤처럼 신선합니다. 자주 나오세요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비타민 팍팍. 네. 줘야 네. 되는 고정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의 여성 패널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약간 좀 삼천포로 빠질 수도 있을 만한 법한 약간 수다스러운 토크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날카로운 멘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성결님께서도 2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개혁신당 이경선 위원장님 늘 응원합니다. 오늘 와우, 개혁신당이 인기 좋네요. 합리적이시네요. 네. 화이팅. 저처럼 홍보 많이 하십시오. 제가 페북에 홍보 많이 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오 말고 직진님께서도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김현지는 경기도청에서 배소연에게 업무용 PC 지워버리라던 인물입니다. 휴대폰 왜 바꿨어요?라고 본인도 궁금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예,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피의자 64명이 소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피의자를 먼저 전세기로 데려온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비판을 하고 있죠. 역대 최대 규모 범죄자 송환이자 피의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피의자를 한국으로 송환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네, 일단 국민의힘 말씀을 먼저 주셨으니까 이제 네. 제가 이 사안을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 대학생이 지금 사망한 사건이고 대단히 많은 우리 또래잖아요. 우리 또 후배들 이제 청년들이 그 이제 캄보디아에 가서 굉장히 납치 구금 당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피해자 구출이 무엇보다 1순위입니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지. 네. 네. 그런데 피해자 구출을 하라고 했더니 지금 피의자입니다. 피의자들을 64명을 전세기를 띄워서 지금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구출을 하랬더니 갑자기 피의자부터 이렇게 데리고 와서는 알겠어요. 그 같이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 자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마치 대단한 일을 한 양 정치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김병주 국회의원이 마치 본인이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남양주 청년을 지금 구해왔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치적 치적인 양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우리 캄보디아 교민분들이 난리가 났죠. 이때까지 김병주 의원 뭐 지지했으나 지지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작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교민 간담회에 이분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김병준 민주당 국회의원 가지도 않았고 이 마치 이 청년을 구해온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정치 쇼를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구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영웅담을 이렇게 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지금 중국인 조직이 연루돼 있다는 건데 그 용의자 3명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강남의 학원가에 마약 사건 있었던 그 연루된 그 사람이랑 동일 인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빨리 송환해달라고 지금 여기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들 지금 64명 전세기를 데려오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데려와가지고 마치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 이런 정치쇼를 하는 것은 굉장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구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지금 또 페이스북 글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국민들을 거의 속이는 거고 바보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이 지금 잘못된 행보를 벌이고 있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물론 피해자도 송환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피해자가 먼저 일단 송환을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를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혜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국민 보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해외에서 그가 범죄자든 아니든 간에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자국민은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우리가 구해야 할, 저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법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처벌대로 또 다시 받아야겠죠. 그건 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기랑 좀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캄보디아의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그 빈 공장들 그 건물 안에 이제 이런 조직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조직적으로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로맨스 스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한국의 청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요즘 취업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유혹에 또 쉽게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신고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쯤 돼서 한 2021년에 한 2건 정도 있었는데 2022년, 2023년 되면서 뭐 21건 그리고 220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가 바로 윤석열 정부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 정부 때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무슨 뭐 탐사보도 뭐 이런 식으로 시사 프로그램에도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된 지 4개월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보도도 되고 더 인원수도 더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지금 뭐 피해자든 일단은 한국에 지금 송환을 해서 그 잘잘못을 닦고 묻고 하는 것이 저는 추가 피해자를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일단 한국인이니까 빨리 한국으로 송환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예. 저는 지금 양당의 지금 대표를 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들었는데 네. 지금 남 탓인 것 같아요. 서로들.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남탓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 지금 시급한 문제가 터졌으니 맞아요. 이걸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국감도 지금 올스톱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조차도 지금 올스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나 뭐 지원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건 이미 언론 통해서 다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다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ODA도 조금 이따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파악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조항이 있는지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그렇지. 하나하나 따져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피해자를 구했니 피해자를 구했니가 아니에요. 물론 일단 뭐 64명이 소환이 됐으니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저희가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구출을 했는데 이 구출이 안 된 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온라인 광고라든지 취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청년 이제 뭐 일자리까지 이제 연동이 되겠죠.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는 그거 거대 정당들에서는 거시적인 문제를 지금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왔네, 구해줘서 감사하네 이런 미시적인 이야기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향후에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맞아요. 지금 제안을 하셔야 될 거대 정당께서는 제안 이야기는 아무도 없어. 전 정부 탓해. 현 정부는 뭐 했니? 지금 정치 쇼하니? 몸에 문신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왔다더라. 그게 어떻게 피해자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저희 당에서 봤을 때는 두 당 다 한심하다. 정말 이 두 당이 정말 그렇지. 국민을 위하는 정당 맞냐? 진정한 닭간다네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니네들. 국민들은 지금 발 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이게 캄보디아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 주변국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강압으로 갔을 때 외교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푸실 건데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 저 비행기 타고 가서 현장 볼게요. 우르르 다 나가면 뭐 합니까? 그 의전하기 위해서 또 외교부는 또 힘들어요. 지금 가서 의전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도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DA 상황에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조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금 진짜 다 까야죠. 이러이러한 조항들이 있으니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 조항 부분을 훑어봐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는 게 함께 진행된 투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와서 너는 잘했어,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 니네 때가 더 잘못했어.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흐름에 대한 답습이야. 이렇게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교 문제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를 함께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 전문가가 나와서 함께 문제를 풀고 가야지 그렇지. 지금 사람을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온다의 문제로 풀 숙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우리 총장님 말씀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상 우리 모두 셋 다 앞으로의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한 방지 대책에 누구보다 관심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재명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정부가 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 듣기 싫으면 대통령 내려와야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정부 때 그때는 어땠냐 이런 잘잘못 따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따지고 싶지 않고 그럴 시간 없어요, 다만 지금. 네. 지금 정부가 못한 왜냐하면 지금 8월에 이 대학생 사망 사건 신고가 있었는데 대책 10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만 하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늦장 대응은 맞고 이 늦장 대응 그리고 이제 일이 이제 처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사관 앞에 가서 우리가 그 피해자들이 구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영업시간 아니다 칼퇴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도 또 못 구했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현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굳이 뭐 너네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총장님 대안 말씀하셨는데 대안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지금 캄보디아에 지금 대사도 임명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라.
된다. 이거 있어야 된다. 컨트롤 타워 있어야 된다. 이 얘기도 하는 것이고 그 경찰과 공조하기 위한 코리안 데스크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가서 코리안 데스크 이것도 못 만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비난을 위한 비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은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의 존재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조직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범죄 조직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금 국내에 또 잠입한 중국 이 조직원들에 대한 수사, 처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또 신경을 같이 써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요즘 한참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 가지고 또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렇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사라지고 실종되고 또 얼마 전에는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이 갑자기 금은방을 털어가지고 경찰에 의해서 잡힌 일도 있고 이런 거 결국 국민들 불안해해요. 저도 불안합니다. 그렇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국민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부가 할 것인가. 무비자 이거 입국 취소하라. 뭐 이런 거 결국 지금 대안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좀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뭐 저는 잘잘못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 정부를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뭐 몇백 명 지금 뭐 몇천 명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인원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 배경엔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잘못했던 점이 무엇일까라는 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이후에 또 사고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뭐 손수조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뭐 영업시간이 아니다, 뭐 대사관 시간이 아니다. 그건 사실 1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신고했던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를 해라. 그래서 캄보디아 말을 모르는데요 했더니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가 박정욱 전 주 캄보디아 대사인데요. 과거에 보니까 박정욱 대사 같은 경우는 경제 관료예요. 경제 산자위에 있었고요. 경제 전문가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캄보디아나 외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제 전문가가 캄보디아 대사로 가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제 미래를 좀 얘기하고자 한다면 전 두 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박찬대 의원이 그 현지 영사관과 협력해서 2명을 구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민화로 이렇게 뭐 민담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이든 민주당 의원이든 서로 비난하지 말고요. 지금 사실 자기 지역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구에 뭐 아들이 아니면 뭐 손자가 뭐 캄보디아로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역에서 신고센터 만드세요. 그래서 신고해서 제보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양당 얘기도 하셨는데 또 다른 당들도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당내에 TF가 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청년 구하는 TF가 구성이 돼야 하고 그 TF들끼리 좀 연대를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보여줘서 특히 이것은 지금 정쟁의 요소도 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기 지금 말씀에 모든 정당이 TF팀을 꾸려야 된다?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저는 그것 또한 보여지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캄보디아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원초적인 문제가 청년 실업과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좋다는 것은 복지나 모든 혜택에 있어서 균등한 일자리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지금 이것도 각 지역에서 각 그 지역구에서 모집을 하자? 아니요. 외교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잘 된 나라예요. 저희 나라도. 충분히 출입국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동네에서 그걸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한 또 동떨어진 또 사항이 또 생길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가 총체적으로 함께 가야 할 문제지 지역구에서 이걸 모집을 한다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거에 대한 그 취업 비자를 냈거나 아니면 대학생들 연수로 나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출입국 그 기록을 보면 그걸 가지고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는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지고만도 충분히 압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이러이러한 우리 협조해라. 위치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점점 감축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손 놓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함께 하면 되죠. 근데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국감 지금
시스템이 국회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건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이분들에게 동네에 아마 인사하러 다니실 거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쓴소리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정당에 계신 분들도 잘한다 그만 하셔야 됩니다. 못한다 해야 돼요.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불법으로만 다 나가신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취업을 해서 나가서 사기를 당하고 그런 분들도 감금을 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두 분도 의견들도 그러실 거예요. 여야 떠나서 함께 목소리를 내자.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모습 보여주는 계기가 돼서 정말 진심 어린 정책 제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좀 바람을 두 여야 계시는 분들에게 네. 좀 조언을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2023년부터 보니까 올해까지 캄보디아 대상으로 ODA가 무려 2,500억 원이 진행이 됐어요. 예,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캄보디아 정부가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캄보디아 경제원조 ODA를 중단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우리 이경선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니 중단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요걸로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축소 먼저 끊어버리면 외교상의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먼저 협조 요청을 해야죠. 네. 근데 협조가 되지 않으면 재정 지원 규모를 축소하겠다. 축소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것도 안 된다. 개선을 해라. 안 된다. 이럴 때는 중단에 대한 가능성을 두자는 거죠. 근데 중단을 했을 때 이 사항 말고 어떠한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엮여져 있는 외교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일단 경고를 세게 하고 감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중단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사안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많고 그 주변국 베트남이나 우리가 지금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외교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로 중지가 아닌 일단 경고 이번에는 세게 경고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감축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단까지 가는 문제가 있는데 타 국가도 중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타 국들도. 그러겠죠. 예. 예. 이건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단을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뭐 문제점, 그다음 우리에게 피해,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이제 그 수출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미얀마하고 이제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 미국도 뭐 우간다 이런 동성애 그런 문제로 하고 그랬을 때 면밀한 검토 후에 중단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정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이제 여야 다 떠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ODA를 건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문제라서. 민감한 문제예요. 예. 네. 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까지 전쟁의 상처 그렇죠.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럼. 수원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ODA를 받던 나라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고마운 제도였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받던 나라가 ODA를 주게 되는 공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ODA 자체가 그 해당 국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 개발을 하고 복지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상의 어떻게 보면 자금 지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네. 자금 지원이죠. 근데 이제 지금 만약에 캄보디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총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당장 이렇게 중단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그렇지.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정부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 보호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 그리고 약속의 이행을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가 이제 뭐 계속 그것이 이어진다면 사실 ODA는 계속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큰 분야를 먼저 중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 좀 투명하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서서히 우리가 감소를 해가면서 일단 전체를 다 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자국민 보호고 우리나라 국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ODA가 외교와 인권에 결합된 저희 정책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캄보디아 사태도 어떻게 보면 인권인 거잖아요. 단 중단했을 땐 주변 국가의 관계 그 나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외교에서 그다음에 인권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어떤 정책이니 정말 여기서는 뭐
국민을 위하는 건데 자국민을 위하는 건데 여야 네네네. 없이 함께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정말 강력하게 네. 피력해 봅니다. 우리 이경선 총장님께서 아까 그 굉장히 그 이상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여기서는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또 개의를 하신 것 네, 같아요. 그럼요. 요 사건에 의해서 이 여야가 하나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게 바로 우리끼리라도. 대한민국의 개혁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개혁신당의 기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행입니다. 예. 네. 이 사건은 여기까지 다루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구독자가 3만이 돌파했습니다. 예, 구독자가 구독자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3천일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진짜 꿈이 구독자 3만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3만이 되니까 10만 가자. 10만 가자. 10만 가고 싶네. 실버 가자. 가자. 네. 다 까면 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많이 까면 됩니다. 네, 다 까면 귤도 갑니다. 까고. 까면 깔수록 구독자는 늘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바이올님께서 5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개혁신당 이경선 위원장님 너무 잘하시네요. 아이고. 손수조 이준석 대표 파리하지 마. 예, 따끔하게 일침을 나 이준석 안 아니, 친해요. 오늘 이야기 안 하셨는데 왜 그러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자꾸 연관 검색으로 자꾸 어. 뜨는데 저도 불편합니다. 약간 세트 패키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지 마. 손수조 10년 동안 네. 힘들었어. 오늘 네, 이응자로 네, 말씀 안 하신 것 안 같은데. 했어요, 저. 네. 최근에 이준석 대표 만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하셨어야지. 네. 왜 이렇게까지 까이시는? 뭐 제가요? 네. 이준석 대표가 뭐 했는지 제가 이거 까볼까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네. 아니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이 그러니까 부분은. 우리 이준석에 대해서 할 말 아이고 많은 오늘 사람들이에요. 목소리가 여러 번 나와요. 네. 아이고 할 말이 예, 많네요. 넘어가시죠. 예, 네네. 재밌네요. 야, 우리 역시 이경수 총장님께서 예. 네, 우리는 합리적 비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합리적이라 말하고 비합리적인 멘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단어를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냥 다 까면 닭가기. 됩니다. 다 네, 까기.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저희가 조금 세 분께서 시간이 좀 되는 관계로 네네. 하나만 더 진행을 하는 거 어떨까 그러시죠. 싶은데 장동혁 대표 얘기보다는 부동산 얘기하는 게 어떨까?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왜 아, 그러니까 그냥 저도 좀 오늘 듣고 그러니까. 싶었어요. 아, 그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손수조 왜 대변인이- 가셔가지고 네. 아니 진정한 보수를 꿈꾸신다며. 근데 아니, 왜 그 그러는 명- 거야? 아니 그래요,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 가면 진정한 보수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 어디서 나온 프레임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 가는 그리고 게 문제가 아니, 아닌 지금 거지.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다 그렇지.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야 네. 비난이에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당내에서 않은데요. 비난이 아니 많던데요? 자당에서도 네. 비판의 네. 저 비판의 자당 소리가 누구요? 나온다. 한둘 목소리 나올 수 있죠. 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우리 당에서 배출한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아니 이미 당도 아니시고 당원도 아니시고 모든 권력도 내려놓고 감옥에 계신 분 인도적인 차원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가셔가지고 뵐 수 있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될 안타까움에 것인가요? 가셨으면 조용히 가셨으면 됐어요. 조용히 말씀 잘하셨네. 네. 안타까움에 개인 감정으로 가셨고 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다면 조용히 갔으면 됐어요. 아니 조용히. 우리 총장님 정치 아시면서 왜 아니지. 이러십니까? 당 아니니까. 대표가 가시는 게 지금 어떻게 상황에서 조용하게 쇼를 가실 할 수 상황이 있어요?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에서부터 지금 문제 지금 캄보디아 사태도 있고 지금 김현지건에 대한 국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무지 많아요. 근데 왜 아니 지금 그러면 가서 민주당은 조국 오다 받으러 가셨어요? 민주당은 조국 아니 저 형님 그 대표를 어떻게 왜 하면 됩니까? 만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 왜 핸드폰 바꿨냐고. 지금 그럴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그 타이밍은 당대표 알아서 할게요. 당대표 막 됐을 때 그럼 가시든가. 아니 그때도 신청은 했습니다. 좋습니다. 신청은 무슨 소리야. 했는데 신청은 불어가 안 돼. 두 분 아니 이거 지금- 팩트예요. 그만 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 아니 쉽게 요- 말하면 요정- 정말 구린 짓 하셨어요. 예. 정말 아, 근데 대표로서 저도 구린 짓.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린 짓 네네. 했어요. 두 분 아니, 싸우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예. 싸우시는 동안 구독자가 좀 많이 올랐어요. 아,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니 잠깐만 저도 한마디 네, 하겠습니다. 싸운 게 아니고 네. 안타까움이야. 네. 지금 전혀 대한민국이 안타까울 일이 아니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아니, 근데 대한민국하고 윤석열 무슨 내란숙에 상관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게 저기 면회를 장원의 의원 갈수 좀- 있을지 네네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좀 그래서 시끄럽더라도 양해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장동혁 너무 용기 없었어요. 장동혁 대표님 너무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려면 화끈하게 내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간다 하고 광고를 하고 가시던지 어. 그치, 최고 말씀하신 다 대로 데리고. 안 가시
좀 조용히 갈 거면 그냥 페이스북에도 올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인간적인 도리로 뭐 경선 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그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조용히 갔다 오시던지 소심하게 그 페이스북에 지금 나오네요. 지금 몇 줄 이거 한 3줄 4줄 그리고 올렸잖아요. 당일날 네 못 그리고 뭐 올렸어. 싸운다 뭐 그리고 뭐 좌파 정권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님 딸입니다. 제가 PK예요. 그래서 목사님 딸인데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신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 뭐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싸운다. 그리고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포용하고 어떻게 보면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주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은 사랑인 거 그럼 보듬어 주세요. 아니 저는 그래요.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거기서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한다면요. 본인이 그 불법 계엄했던 거 반성하고 회개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여하튼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려서 아니요. 그곳에 계시는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면은 지금 그런데 수사 중인 사안이고 그 강경파 내란에 중심으로 대해서도 이 보수가 흐르는지 국힘이 아니 왜 정말 그게 국민을- 강경파입니까?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요구에서 저는 면회도 가셨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아니 그 정말 극좌파 강경파에 아니 의해서 그게 운영이 됩니까? 공정했다면 최고위원님들 다 함께 가시면 돼요. 아 그거는 당 본인의 대표로서. 자유인 것이죠. 아니 물론 자유지. 그리고 근데 아이고 뭘 조용하게 갔다고 그러세요. 다 알리고 가겠다고 얘기했었고 신청을 했었고 서울구치소에서 불허했었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별면이 아니라 일반 면회로 한번 해보자 해서 가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저는 하등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당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가치의 보수의 가치가 과거로 진짜 회귀하는 것 같아서 아 예.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보수의 가치와는 다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마음이 네, 제가 그래요, 저 네이밍을 하고 싶었던 게 과거와 결별하지 못한 정당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그럼 민주당은 없을 것 범죄와 같습니다. 결별하지 못한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두 정당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그렇게 떳떳하진 않습니다. 아 떳떳합니다. 네. 예, 좀 아니 오늘 알겠습니다. 방송이가 주제로 한번 이거 우리 이야기- 그냥 기분하다. 아 오늘 다 깐다. 좋다. 다 깔아. 뭐 소수 정당이지만 정말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도의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 면회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국상 좀 조용히 갔다 오는 것은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또 시끄럽게 또 이게 뭐 무슨 싸움이다, 뭐 전쟁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예. 이런 거는 사실 얌전히 다녀오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예. 그렇죠. 조용히 다녀오는 건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표현 자체가 좀 셌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당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좀 행동 거지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페이스북에 올릴 때도 문자를 잘 고려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SYJJ님께서 5,000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김규 MC님 시작이랑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는데요. 지치셨어요라고. 기빨리셔. 예, 기빨리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5,000원이나 후원해 주시면서 대신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저희가 주제가 더 준비해 놓은 게 많은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고 또 세 분의 또 스케줄을 또 고려해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 뭐 우려했던 것만큼 또 세 분께서 또 많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오신 게스트분 중에서 가장 많이 닭간다해서 많이 까주셨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세 분께서 뭐 서로 오디오 겹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렇게 떠드는 게 약간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스트들이었다라는 생각이 그래야 되는 듭니다.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죠? 제가 원하는 순서 그림이었어요. 기다려서 그냥 의례적인 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그럼요. 난상 토론이 더 화끈하지 너무 않습니까? 좋았어요. 그게 예. 닭간답니다. 맞아요. 예. 비록 제가 시작할 때랑 끝날 때의 표정과 얼굴 색깔이 좀 달라지면서 기가 많이 빨린 게 좀 단점이었습니다만 아니 귤을 안 드셔서 그래요. 예. 비타민 섭취하세요 빨리. 감기 아니 걸리실 것 여기 같아. 댓글에 네. 사회자님 그 사이에 늙으셨네요. 예. 다크서클 내려오셨어. 예. 저는 이분들 사이에서 건강하게 살아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분들이 나오면 그때는 제가 어떻게 버텨야 될지 요거의 변화될 모습도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구독자 3만 넘은 여의도 넘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라이브가 시작되니까 내일은 경민정 아나운서랑 함께
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해볼게요. 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기가 많이 빨려서 지금 멘트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은 세 분보다 제가 더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 네, 제일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